비염 환자분들이 10년, 20년 그렇게 코 막힌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코가 막힌 줄을 모르고 살아요. 미국 FDA에서도 가장 좋은 치료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생리식염수 코세척 방법입니다. 한두 달 내내 계속 피타치코딱지 하고 다니는 분이 있는데 허무하게도 3일이면 싹 나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권혁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염은 굉장히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죠. 뭐 꽃가루, 뭐 진먼지 이런 건 들어왔을 때 눈 가렵고 콧물 재채기 이게 알레르기 비염이고, 그런 물질과 상관없이 온도 변화, 미세먼지, 대기 오염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자극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코 막히고 재채기 나고 콧물 나고 이것도 이제 만성 비염의 또 일종이고, 어떤 분들은 그냥 찬 공기, 건조한 공기 또는 음식 먹을 때 뜨거운 거 매운 거 먹을 때 이런 식사와 관련해서 갑자기 물처럼 주르르 흐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온도 변화나 아니면 음식 먹는 자극 이런 것들 때문에 코에 있는 혈관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세포 사이에 틈새가 벌어지거든요. 그럼 혈액에서 물이 줄줄줄 새어나와서 갑자기 그냥 물처럼 주르르 흐르게 되는 이런 것들은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코막힘, 그 다음에 콧물, 재채기, 코 가렵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가장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밤에 특히 잘 때 코막힘이랑 요 가운데 눈 가려움증이에요. 난 코는 괜찮은데 눈만 가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요 가운데 여기 있죠, 눈 내측, 여기 오돌도돌한 거, 많은 비염 환자분들이 여기 막 누르고 여기 막 피날 정도로 가렵고 이러는데, 여기는 눈이 아니라 코와 연결되는 통로예요. 콧등이라고 보시면 되고 코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려운 거는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이지 이거 눈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눈 내측 가려운 것도 내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방법이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도 있고, 아니면 주사기에다가 50ml에다가 식염수 넣고 코에 짜는 방법도 있고, 또 굉장히 비싼 기계에다 드드득 해서 막 해석되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 가장 효과적이고 가성비도 좋고 가장 좋은 치료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생리식염수 코세척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소금포 넣고 그다음에 물, 깨끗한 물 채우고 30도 정도 되게,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하게 하고, 만약에 미지근하지 않다 그러면 그 통째로 그냥 전자레인지에 한 30초 정도 데펴서 차갑지만 않을 정도로만 하시면은 충분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코를 대고 할 때 한쪽 코로 짜서 반대쪽 코로 물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 뒤로 넘어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이 또는 아 소리를 내면서 쭉 짜면은 목 뒤로 넘어가지 않고 할 수 있고, 또 목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90도 숙여서 이렇게 짜면은 목 뒤로 넘어가지 않고 나와도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막 숨 막히고 이런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생리식염수는 여러분들의 눈물과 콧물과 똑같은 농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만 맞는다면은 그냥 눈물, 콧물 있는 거랑 차이가 없는데 뭐 이거 갖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할 때 서서 하는 것보다는 왼쪽 코를 할 때는 이렇게 왼쪽에 아래쪽 가게 고개를 완전 숙여서 하고, 오른쪽으로 할 때는 오른쪽 아래에서 완전히 숙여서 해서 가능한 한 고개를 많이 숙이고 옆으로 눕혀서 하시면은 더 이쪽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팁은, 하고 나서 물을 잘 빼내야 됩니다. 여기 동굴들이 먹을 컵 한 잔 이상 들어갈 정도 많은데, 어떤 동굴은 이렇게 들어있고 각도가 연결되어 있는 통로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고 나서 코 풀면은 일부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활동하다가 갑자기 볼펜 떨어뜨리고 쑥 숙이면 갑자기 두두둑 흘러내리고, 밤에 자다가 옆으로 탁 놓을 때 갑자기 왈칵 넘어가고 식염수가 들어가서 막 갑자기 막 기침도 하고 기분도 좋지 않고 이러거든요. 하고 나서 는 다양한 코의 각도를 해서 코를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해요. 이 부비동에 이제 식염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끈적한 코 같은 거 빼낼 때 방법이, 코를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코를 이렇게 들이마셔서 빨아 마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먼저 코를 풀어야 돼요. 고개를 완전히 이제 숙이는 거죠. 이렇게 많이 숙이면 숙일수록 좋아요. 이 상태에서 코를 풀고, 그 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요 광대뼈 오른쪽에 있는 게 이투로 나가게끔, 그래서 이렇게 한쪽 코 막고 여기 있는 거를 푸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돌려서 이쪽도 고개를 완전 숙여서 빼내주시고, 완전 숙여서도 빼내고, 그 다음에 요거를 고개를 완전히 제껴서도 하는 거죠. 고개를 완전히 이렇게 제껴서 완전 이쪽으로 돌려서 요쪽 받고, 요쪽에 있는 거를 해서 흥흥 요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빼지게 해서 한쪽 코 막고 흥흥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 60-70%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코를 사실은 푸는 것보다는 빨아 마시는 게 이 부비동에 있는 분비물을 제거하는 데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걸 빨아 마시면 여기가 쏙 들어가서 잘 안 들어가요. 그럴 때 이걸 이렇게 해서
당겨보세요. 하면 확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빨아 마시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각도를 이렇게 한 다음에 한쪽 맞고 여긴 벌리고 옆으로도 그 다음에 똑같이 고개 숙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코 안에 있는 게 왈칵 넘어갈 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하다가 왈칵 넘어가서도 기침가래하고 살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잘 풀어서 웬만한 60, 70%는 다 코 풀어서 빼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빨아 마셔서 끈적한 것들을 빼내는 게 좋고요. 아마 이렇게 해서 굉장히 끈적한 콧물들, 축농증 있는 분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경험해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 코세척을 할 때 우선 안 되는 거는 뭐냐면 집에 있는 뭐 주겸이나 뭐 저기 천일염 쓴다 이거 안 됩니다. 굉장히 불순물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생리식염수 전용으로 순수 소금 있죠? 그런 것들 쓰시기를 바래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생리식염수 병으로 파는 거 있는데 이건 비싸고 그러니까 딱 그런 작은 포 되게 싸게 파니까 그런 거 섞어서 쓰시면 된다. 그다음에 바로 한 요 200ml 또는 250ml 정도 되는 이렇게 플라스틱 통이 있거든요. 물을 끓여서 식혀서 넣으셔도 되고 정수기물 또는 생수 파는 거 넣으셔도 되고 수돗물은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걸 하실 때 너무 세게 넣어서 귀에 물 들어가면 안 되고요. 살짝 눌러도 귀에 물 들어가는 분들은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중이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중이염이 있는 분들은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주의를 갖고 우선 시작을 하시면 된다. 생리식염수 코세척을 매일 하느냐 평생 해도 되냐? 답은 평생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데 일부 귀에 물이 쉽게 들어가는 분들은 그걸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자주 했을 때 오히려 코가 더 건조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왜냐면 이제 코 점막에는 코를 보호하는 약간 점액, 끈적한 것들이 항상 조금씩 있는데 사실 코 세척에 가장 효과가 있는 거는 그 점액이 과도하게 거기에 묻어 있어서 걔를 씻어내서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게 효과가 있는데 건강한 코에다가 그걸 너무나 해버리면은 오히려 코가 더 건조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건강한 코에 매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좋은 점액질을 뺏길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만성 비염, 축농증 있는 분들은 평생에도 이거 자체로는 큰 부작용 없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끈적한 코는 있으면서도 또 하고 나면 너무 건조하다 이런 분들은 코 세척한 다음에 코 보습제 같은 걸 발라주셔도 돼요. 가장 간단한 거는 바셀린을 면봉에다 바른 다음에 뼈보다 안쪽, 여기는 필요 없고 그 안쪽에다 면봉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은요 코 보습이 잘 됩니다. 냄새도 안 나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외출 갔다 온다든지 강아지나 고양이 알레르기 있는데 그렇게 많은 곳에 노출이 됐다. 그러면 갔다 와서 한번 세척해 주시면은 빠른 효과 개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리식 코 세척은 그렇게 큰 부작용 없이 누구에게나 추천해 드릴 수 있고 이건 미국 FDA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이비인후과 학회에서도 안전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제로 권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우선 첫 번째 알레르기 비염에서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예요. 나잘 스프레이. 이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꾸준히 매일 쓰는 게 건강을 보장해주는 약이다. 그럼 이게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기분 나쁘잖아요. 이거 나쁜 약. 오래 쓰면 코 망가지느냐. 절대로 그러지 않다는 거죠. 저도 몇 년을 매일 쓰고 있거든요. 우리 애들도 매일 쓰게 해주고 있고 매일 써도 분해되는 스테로이드고 몸에 악영을 끼치는 스테로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논문에서 장기적으로 수년을 써도 오히려 코가 더 건강한 건강했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얘는 오늘 뿌린다고 오늘 효과가 없거든요. 꾸준하게 매일매일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쪽에 막힌 거를 장기적으로 뚫어준다. 두 번째로는 코뼈가 휘어서 비중격 만곡증을 하죠. 그래서 한쪽 코가 꽉 막혀서 코 호흡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또 악성적으로 막 이렇게 S자로 구불고 하면 양쪽이 다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이런 것들은 이비인후과 선생님 찾아가서 수술을 받아서 그 중격을 똑바로 해야지만 코 막힘이 부러지는데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한쪽 코를 막고 이 뼈 밑에 있죠? 여기를 이렇게 해서 당겨봐요.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하고 이 차이가 큰 분들은 여기 입구가 살짝 펴 있어서 좁아져 있는 거를 얘가 당겨서 벌려줘서 뻥 뚫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큰 차이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도움되는 게 뭐냐면 코에 붙이는 밴드가 있어요. 나잘 스트립이라고 되어 있고 브리드라이트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 코골이 방지 코 밴드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붙이면요. 그 밴드가 코를 여기를 벌려주는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 비중의 망곡증 안쪽에서 꽉 막힌 분들 효과는 없지만 이 입구 쪽에서 휜 분들은 이렇게 당겼을 때 뻥 뚫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코밴드를 하고 주무시면은 훨씬 더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똑바로 안 자는 거예요. 똑바로 자면은 첫 번째는 혀가 뒤로 말려요. 혀가 뒤로 말리면은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훨씬 좋고요. 옆으로 누워 잘 때는 가장 편안한 방법. 다리에 항상 뭘 끼워야 되고 앞에 펭수 같은 인형 큰 거 예쁜 거 안고 자야 되고 편하게 옆으로 누울 수 있는 자세를 취하시면 되겠고 입 벌리는 거를 막는다 해서 입에 이렇게 붙이는 테이프 많이 팔거든요. 왜냐면 입을
벌리면은요, 이게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턱이 뒤로 당겨지면서 혀가 뒤로 더 말려요. 그래서 입을 벌리는 행위가 혀를 목 뒤로 더 붙이는 역할을 해서 우리 호흡기를 더 좁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게 코골이나 수면호흡증에 훨씬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비염 환자분들이 코는 안쪽은 막혀 있어요. 그런데 입을 다물면요,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 없잖아요. 그런 환자분들은 숨 막혀서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염 때문에 코 막힌 분들이 입 막겠다고 테이프 붙이고 자는 거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코를 안쪽 비관봉 스테로를 꾸준히 뿌려서 뚫어주고, 만약에 구조적인 문제 있으면은 아까 밴드를 쓰거나 수술도 받으시고, 그런 와중에도 습관적으로 코로 뻥 뚫려 숨을 쉬는데도 벌리면은 그때는 이제 밴드를 붙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 안이 의외로 굉장히 좁은 골목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끈적한 콧물과 코딱지, 이것도 조금 있으면 코가 꽉 막혀요. 그래서 이제 코 풀거나 코딱지 때리면 뻥 뚫으면서 시원해. 그런데 이 손가락으로 코를 파면요, 점막에 상처가 생겨요. 무릎이나 이런 데도 피딱지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 피딱지 떼어내면 어떻게 진물 나오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또 딱지 생기고 계속 딱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 것처럼 코딱지도 자꾸 파내면 그 자리가 상처가 또 생기고 진물 나오면서 또 딱지 생기고, 이 반복돼서 거기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톱, 특히 여성분들 손톱 긴 걸로 자꾸 파시면은 더 악화될 수 있다. 균도 자라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생리시간부터 코세척으로 거기를 계속적으로 씻어주는 게 같은 자리에 코딱지나 피딱지가 눌러붙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식염수 자체가 이런 코 점막의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피가 자꾸 나고 피딱지 생기고 이럴 때는요, 코에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에 가장 부드러운 연고는 눈에 쓰는 안 연고예요. 항생제 안 연고를 면봉에다가 발라서, 코 있죠? 이 안에 골고루 이렇게 발라서 3일에서 5일만 발라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겨울 내내 코 건조하면서 한두 달 내내 계속 피딱지 코딱지 파고 다니는 분이 있는데, 허무하게도 3일이면 싹 나버립니다. 그런 게 없으면 어떡하냐? 그냥 약국에서 항생제 연고 있죠? 에스로반, 박트로반, 아니면 후시딘 연고, 이런 상처 치료하는 항생제 연고 같은 거를 면봉에다 발라서 그렇게 해서 3일, 5일 바르셔도 굉장히 효과 좋게 피딱지 코딱지 만성적인 거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비염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세상에 뭐 비염 없는 사람 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흔한데, 대부분 치료를 안 받으세요. 왜냐하면은 비염 환자분들이 본인이 첫 번째는 비염인지를 몰라요. 제가 친한 형도 비염 있어? 그럼 비염 없대요. 근데 코 한번 해봐. 그러면은 코가 공기가 안 들어가는데 본인은 10년, 20년 그렇게 코 막힌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코가 막힌 줄을 모르고 살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익숙함. 치료를 안 하고 익숙함 때문에 냅두면은 점막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이만큼 두꺼워져 자라나요. 그럼 나중에 10년, 20년 되면 나중에 점막이 이렇게 두꺼워져서 어떤 약을 써도 이게 뚫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그 점막을 긁어내야 돼요. 그 염증이 오래 가면요, 그 밑에 있는 뼈도 계속적으로 두꺼워져요. 그것 자체가 코를 더 꽉 막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뼈를 잘라내요. 그게 다 비염 수술이거든요. 많은 비염 환자분들은 익숙함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내가 치료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힘들지 않다, 오케이. 스트레스 안 받는다, 오케이.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비염, 천식, 모든 염증 질환들은 새벽에 나빠져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비염도 나빠지기 때문에 그게 코막힘이 되고, 그럼 코골이가 되고 수면 무호흡증이 돼요. 근데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은요, 중증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 이런 것들이 한 8배 정도 높다고 돼 있어요, 일반인들보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적이 떨어져요. 공부를 못하게 되고, 어른들은 생산성이나 업무 능력이 방해되고, 낮에 만성 피로감이 되고,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멍하듯이 살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어린애들은 ADHD가 증가한다고 돼 있고, 어린 성인 다 상관없이 우울증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낮에 내가 괜찮다고 치료를 거부하지 마시고 꼭 더 건강한 숙면을 위해서라도 비염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에서 이제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흔한 거, 진먼지 진드기죠. 진먼지 진드기는 사람의 비듬이나 각질을 먹고 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사는 곳, 특히 침구류에 드글드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은 밤에 잘 때마다 증상이 악화되는 거죠. 그럼 이제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진먼지 진드기는 55도 이상에서 죽어요. 여러분들이 지방 관리를 할 때 침구류를 세탁기 60도 딱 있잖아요. 60도에 놓고 빠시면 돼요. 그럼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온도에서 한번 세탁해서 빨고, 그 다음에 한두 번 헹구면
하시면은 그 시체들, 가루들 다 헹궈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주자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빨래 빨 때 비누 놓고 하시면은 거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침구류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 다음부터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먼지 진드기 제거한다는 용어로 그냥 비누 넣지 말고 자주 그냥 60도에 한번 빨고 한두 번 헹구고 말린다. 이렇게 좀 간단한 트랙으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침구류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먼지가 살다 보면 번식하고 죽으면 시체가 가루가 되고 그 가루가 된 것들이 사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 가루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면 매트리스 안으로 쏙쏙 들어가서 그 안에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5년, 10년 오래 쓰면 쓸수록 그 매트리스 안에는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매트리스를 그런 것들이 누적되지 않게끔 커버를 잘하는 게 좋고, 그래서 그때 쓰는 게 매트리스 커버인데 듀퐁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타이백 재질이 있어요. 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천이고, 요게 이제 공기는 통과하면서 미세한 먼지들이 나오지 못하게끔 하는 방수 효과도 있어요. 요 듀퐁 타이백으로 만들어진 매트리스 커버들이 시중에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비싸지 않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을 진먼지 알리는 분들은 쓰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를 하실 때는 진공청소기로 해야 되는데 항상 좋은 헤파 필터가 달려있는 진공청소기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를 하면은 그 안에 먼지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비워야 되는데 그거 그냥 가득 쌀 때까지 했다가 그 다음에 한꺼번에 버리고, 그럼 그 안에 먼지 곰팡이를 썩은 것들이 모여있고 쭉 한번 빨려 들어가면은 공기는 다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갈 때 미세한 미세먼지들, 온갖 그 진먼지들이 곰팡이들 다 끌고 나와서 집안에 퍼트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나갈 때 그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해 주는 게 바로 헤파 필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웬만한 청소기에는 좋은 헤파 필터가 다 달려 있는데, 알레르기 비염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그 헤파 필터도 등급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좋은 헤파 필터 등급을 갖고 있는 좋은 청소기를 쓰는 게 알레르기 증상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진먼지가 한 18도 이하면은 얘네들이 번식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18도 이상, 20도 너무 따뜻하면은 그때는 이제 활발하게 번식을 해서 숫자가 늘어나는데, 얘네들은 물을 먹질 않고요. 그 곤충의 피부를 통해서 습기를 흡수해서 사는 거예요. 습도가 높으면은 몸으로 흡수돼서 물을 잘 먹고 더 성장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뜻하고 습하다? 와, 이거 진먼지의 천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나 이럴 때도 잘 살 수 있지만, 겨울에 난방 틀어놓고 공기 건조하다, 호흡기 질환 예방해야 돼서 가습기를 틀어놓으면은 습하면서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환기도 안 시키잖아 겨울에. 그러면 집안에 진먼지 가루의 농도가 늘어나면서 비염천식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가 건조하다, 기관지가 건조하다 이런 거는 사실은 만성 호흡기 질환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물을 자주 마시고 다른 치료를 하시는 게 더 급선무지, 습기를 높인다고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진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집에 가습기 많이 틀어놔서 진먼지를 더 잘 자라게 하고 곰팡이도 증식시키고 이런 거 안 하는 게 전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